네, 우리별 1호 제가 만드신 박사님을 얼마 전에 연락이 공원에서 오셔서 만나 뵀는데 영광이죠. 우리별 1호가 92년에 발사됐어요. 제가 위성에 관한 이야기를 갖고 있긴 했는데 이제 우리별 1호가 2002년에는 20살이 되는, 전 2002년쯤에 개봉할 줄 알았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우리나라의 첫 번째 위성이기도 하고,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 같아요. 제가 무궁화 위성이나 나로호보다는, 그러면 나로호는 성이 나시고 로호야 뭐 이래야 되나? 우리별 1호가 더 사람 이름 같지 않아요? 성은 우리별, 그 이름은 1호. 예. 무궁화 위성 궁화 뭐 이거 여러 가지 의미로 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위성이 생각보다 되게 사람 몸무게에 좀 가깝고 48.6kg 제 몸무게랑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, 전 얼룩소의 몸무게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이렇게 비슷한 것 같아요. 뭐 50kg 정도 되니까. 그래서 여자아이로 설정을 했고, 그리고 최초의 위성이니까 우리별 1호를 하게 되었습니다. 3.189요. 제가 1975로 처음에는 제 생년도를 썼었는데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. 너무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것 같고. 3189는 제 차 번호예요. 똑같나요? 개인정보. 이게 차 번호인지 모를 거야. 1975는 감독이 75년생인가 봐. 나이도 좀 많은데 뭐 이럴 때 있잖아요. 주인공 나이랑도 안 맞고. 저는 전화번호 뒷자리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,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. 그리고 그 1호라고 하니까 이게 이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짝을 생각을 하시는 분도 남자 1호. 네, 분도 계시더라고요. 여자 1호. 맞네요. 여자 1호. 정말 이름이 1호야? 막 이러면서. 얼마 전에 그 박사님들이 오신 게 이제 시사회 통해서 처음 만나셨던 거죠? 네, 처음 만났고, 처음 만났어요. 박사님. 문이라도 하고 할 걸 그랬어요. 나중에 좀 죄송하더라고요. 네. 박사님들이 이렇게 자식을 만난 것 같다, 떠나보낸 자식 만난 것 같다,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. 그리고 또 질문 있으시면요, 저기면 뒤에 두 번째 질문하시는 관객이신데요. 2호십니다. 예. 재밌게 잘 봤는데요. 전 사실 중간에 잤거든요. 죄송합니다. 이 감독님하고 고경천 씨하고 어떤 관계인지, 그리고 이 음악들은 어떤 계기로 여기에 통과가 되었는지, 그다음에 이 음악이 이 영화에 의미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. 고경천 씨는 저랑 저 음악 감독과 감독의 사이고요. 제가 경천 씨가 그 노래를 클럽방에서 듣고, 처음에 원래 다른 저희 조감독의 음악을 했었는데 거기에 쓰인 노래를 듣고 빵 공연을 갔어요. 클럽방에서 하는 공연을 갔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처음에는 더 음악 영화를 만들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음악 영화에 그 음악 감독하고 노래를 해달라고 쫓아다니면서 부탁을 했죠. 막 집에도 찾아가고. 그래서 경천 씨가 결국은 승낙을 했어요. 그래서 그게 이제 5년 전인데, 어쨌든 그래서 가끔 그거 만들긴 만드는 거예요. 막 그렇게 물어보긴 했는데, 어쨌든 그래서 음악 감독이 되어서 이제 노래를 직접 하게 된 거죠. 그리고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, 마이크가 소리가 이상해. 엔딩곡이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주제에 가까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표현하기가 좀 힘든 게 이제 노래로 되니까 조금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, 스토리로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.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음악 영화를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음악이 너무 중요했고, 고경천 씨 음악
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아예 주인공 이름을 또 이름까지도 그 똑같이 이제 쓰셨었잖아요. 그 이름을 예, 예, 하신 이유도 예, 그렇죠. 고경천을 이 주인공 이름이 경천인 이유도 음악 감독 때문에 예, 경천입니다. 너무 제작 기간이 이렇게 길어져서 이걸로 이렇게 때우시거나 하신 건 아니신 건가요? 뭘요? 아닙니다. 제가 뭘 오늘 때웠다? 미안함을 죄송한 마음을 아니에요. 오래 걸려서 뭘 때웠다는 거죠? 아닙니다. 예, 제가 죄송해요. 이렇게 썰렁한 농담을 하고 예. 질문 또 받을게요. 예, 저기 요 앞부터 하고 드릴게요. 네, 감독님 영화 잘 봤습니다. 네, 그 예전에 무리밀검의 사생활 보면 또 남자 주인공 캐릭터가 이제 그 자판기로 변신하잖아요. 근데 이번에는 얼룩소로 이렇게 변신했는데 그 왜 자꾸 이렇게 남자 메인 캐릭터를 변신시키는지 그 이유와 또 감독님이 만약에 뭔가로 변신을 하게 된다면 어떤 걸로 변신을 하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. 그 남자 캐릭터가 변신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아주 좀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그냥 사람 그리는 것보다 캐릭터 그리는 걸 좋아해요. 그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영화가 판타지 세계로 안 가잖아요. 주로 지금까지는 안 갔는데 안 가다 보니까 주인공이 겪는 갈등이 사람이 내가 다른 세계로 가서 생기는 충돌도 있지만 내가 사는 세계에 있는데 내 몸이 다른 몸이 되어서 되는 충돌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러니까 몸이 바뀌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카프카적인 그런 설정 그런 걸 좀 좋아해요 제가. 그래서 그렇고 예, 그래서 무리멸검도 변하고 그런 이제 의인화된 캐릭터를 넣을 수 있다는 게 실사 영화에 비해서 애니메이션이 잘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런 설정을 넣었습니다. 제가 변화하고 싶은 게 별로 사실은 생각 안 해봤는데요. 뭐로 변하면 좋을까요? 무림 고수 같은 거. 예전에 인터뷰 한번 똑같은 질문 받았는데 유아인이라고 유아인 씨가 너무 고마워서 사실은 꼭 유아인 씨로 변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. 뭐 다른 게 뭐가 있을까? 좀 날씬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건 있는데 굳이 막 다른 걸로 변하고 싶은 건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굳이 변신을 안 하셔도 되시는 부분이시긴 하죠. 근데 그 변신 이제 그 몸이 변하는 거 혹은 이렇게 정체성이 이렇게 변신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나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요.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조금 그 전에 다른 무리밀검의 사생활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약간 더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잃어서 동물로 변한 사람들 그리고 이 태워버리는 간을 빼는 또 다른 어떤 추격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삶의 모습, 사회 이런 모습들이 사회상 같은 것들을 약간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근데 어떤 그 마음을 빼앗긴 그래서 변해버린 다른 존재로 변해버린 특히 젊은 이 남자 혹은 남성 혹은 젊은 청년 이런 20대 이런 모습들을 어떤 조금 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서 좀 하신 게 있는지도 조금 궁금하네요. 마음을 잃는다는 게 뭐 항상 좀 그런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느끼고 있고, 그러니까 뭐랄까 뭐 중요한 거를 자꾸 잃어버린 느낌들이 약간씩 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뭐 가을에 되게 걷기만 해도 막 되게 싸하면서 막 좋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. 근데
요새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고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? 근데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예전보다 좀 어떻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,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성장률이 높았어서 사실 이렇게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들보다 이렇게 뭐 하고 싶은 게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이것저것. 근데 지금은 이제 젊은 친구들 얘기도 들어봐도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, 이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등록금도 너무 비싸고, 등록금이 막 450만 원, 500만 원 하는데, 그러면 그런 애를 대학생을 2명만 보내도 부모는 한 1년에 뭐 2, 3천씩 나가야 되잖아요. 그런 거를 아이들도 그거를 기본적으로 안고 자기가 안고 가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하겠다는 애들도 되게 하고는 싶은데 되게 줄었거든요. 그래서 요새 그 많이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.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갈등들 같은 거, 하고 싶은 건 있지만 선택할 수 없고, 선택을 하자니 너무 이렇게 자기가 가진 현실들이 부담스럽고,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물론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고,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와중에서 이렇게 조금씩 마음을 잃어간다?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그래서 마음을 잃는다는 설정을 했고, 간을 빼가는 것은 저는 간이 일종의 노동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간 때문이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. 심장이 아니고 간이었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을 앗아간다기보다는 어떤 사회 시스템이, 그러니까 노동을 뺏어가는구나, 그걸 되팔고 막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간을 뺏고 뭐 그런 거를 이제 뭐 그게 작품에서 크게 드러나진 않는데요. 제가 혼자 이렇게 만들 때 생각은